아, 어제 이런 보도 나왔었죠. 김건희 압수수색 영장에 통일교 YTN 인수 메콩강 개발 청탁이 적시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디까지 손댄 거냐.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건희는 모든 외교가 사적 이익을 위한 이제 그렇게 보여요. 예. 한국이 어떤 나라랑 외교를 맺을 때 거기에다가 사이드로 뭔가를 끼워넣어. 삼부토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끼워넣어가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청탁했던 사람들한테 사실상의 뇌물을 받고 이 사람들을 그 나라와 연결해 주는 과정. 그러니까 외교 행랑에 뭘 넣어서 왔다 갔다 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상상도 또 못했던 거야 이거. 예. 어떻게 대통령이 외교를 사적 어떤 사유적 이익을 위해서 할까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잖아요. 사실 이명박 이후로 저런 짓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저것도 그러니까 김건희가 무식하니까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나 국제 그 외교 네트워크가 얼마나 촘촘하고 네. 탄탄한지 모르니까 내가 영부인의 권력을 통해서 약간 힘만 쓰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죠. 네, 저 통일교 YTN 인수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YTN은 유진그룹이 인수를 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후보가 한세그룹하고 글로벌 피스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피스 그룹이 통일교 겁니다. 여기 잠깐만요. 그 유진그룹이 예스24죠? 아니요. 아니에요? 한세그룹이 예스24. 한세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때도 예스24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 세 그룹 다 경쟁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랬구나. 김건희 같다. 셋 다 받고 이렇게 가방 한 거죠. 가격 봐서. 근데 지금 어제 엊그제 압수수색했던 데가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오변? 이건 지금 그 건진법사 관련된 청탁건을 지금 남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압수수색을 뭐 진행을 했는데 뭐 오늘 기사나 보면은 휴대폰도 다 이미 벌써 다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깡통만 낸 거죠. 깡통 뭐 새 20일밖에 안 된 휴대폰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해가지고 아무런 뭐 소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있었으면은 당연히 뭐 자기들이 얘기를 했을 사실상 건데. 수요익만 했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연피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수사하고 있어. 맞습니다. 목걸이랑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는 척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그 유엔 사무국 항공유치 이 통일교 원래 수건 사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비무장지대에다가 하는 거. 요거 또 지금 이제 통일교가 청탁해서 얻고 싶어하는 거였고요. 통일교가 주최한 행사 서밋 2022N 리더십 컨퍼런스에 교육부 장관을 보내달라. 왜냐하면 국가의 장관급이 그 행사에 가면 그 행사가 굉장히 약간 공적으로 보여지잖아요. 통일교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건희한테 계속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혐의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 야, 정말 꼼꼼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어떤 기업들 관련해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뇌물 받지 않고 기업인들 데리고 가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 국가에 있는 기업이 뭔가 그 나라에 대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근데 이건 아니야. 얘네들은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정말 다 망해가는 회사를 하나 리스트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 주식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짓을 계속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하나씩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니까 굉장히 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그 불가사리 같은 느낌 다 처먹다가 결국에 체한 느낌?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질 않아서 지금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진짜 나쁜 짓 했는가 보다 이 정도인데 저게 금액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게 해외 사업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최은순을 통해서 그 뭐 벌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사업들이 있죠. 네. 그런 게 본격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기 시작하면 진짜 우리나라 이제 역사상 이제 최고 규모의 범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지금 언론사 인수에도 이런 식으로 손을 댔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의 파기환송보다 훨씬 더 크게 보도되면서 덮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자기가 마녀 사냥을 당했다고.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마녀가 아닌데 마녀화 시키는 걸 마녀 사냥이고요. 넌 마녀 맞잖아요. 희대 많이.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순자도 이딴 식으로 안 했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마늘 사냥하고 싶죠. 마늘 사냥할 때 대표적인 방법이 그거잖아요. 물에 빠뜨려 가지고 띠띠 그 떠오르면 마녀고 그대로 죽으면 아 사람인가 보다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빠가 작살 들고 달려와서 구해줄 거야. 자, 근데 어저께 그 압수수색 영장 기재된 압수 물건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혐의를 갖고 이런 거를 압수수색 하려고 한다는 리스트 있죠. 찾아내는 거. 근데 리스트, 그러니까 압수 물건이 현금, 수표, 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 거래 내역, 세무조사 자료, 공인인증서, OTP 이런 것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뭐 선고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시기 날짜도 딱 명태균 출석하는 날로 잡아서 뭔가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거기다가 듭니다. 남부지검 그 지검장이 또 유명한 찐년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어저께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김건희 측이 했단 말이 이 압수수색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죄라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죄라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죄라고. 아직도 씨발. 아직도 자기들이 자, 근데 이제 김건희가 받았다고 알려진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라프 먹거리, 샤넬백. 지금 저 샤넬백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명품 전문가가 나와 계시니까 저 일화 천수삼 농축차 이것도 비싼 건가 보지? 아니 저는 이게 일화가 통일교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자기들, 네. 이게 근데 시중에서 팔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창고에 있는 거를 그냥 갖고 왔구나.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가 지금 거기 물품 안에 들어 있는 이렇게 건데. 되니까 김건희께 목걸이하고 샤넬백이고 나머지는 윤석열 거일 거 아니야. 술 많이 처먹으니까 이거라 드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확신했어요. 그냥 샤넬백은 그냥 포장지일 뿐이다. 저 안에 넣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백급에서는 샤넬이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는 사실 그라프 목걸이를 보면서 저는 그렇지 김건희가 그라프를 귀걸이만 가지고 있을 리는 없다. 목걸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걸이만 노출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보면서 저거 목걸이도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지없이 목걸이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샤넬백 사이즈를 보면 저게 현금을 넣었다기보다는 무기명 채권을 한 10장 정도 삭깔았지 않았을까. 이제 저 백은 저 모델은 아니고 이제 제가 이 중에서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좀 고가 모델을 가지고 온 거긴 한데 그래도 귀걸이나 목걸이 값보다는 작아요. 네. 여기서 이 짧은 TMI 하나만 알려드리면 제가 평생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거든요. 목걸이는 걸이가 맞고요. 예. 귀걸이라고 쓰기도 합니다만 네. 정확한 표현은 귀고리가 맞습니다. 고리. 고리. 여기 고리, 예, 목걸이 이렇게. 예.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제 김성훈이가 그만뒀잖아요. 경찰이 발표한 거예요. 경호처 비어폰 서버 이미 제출 절차를 시작했다. 지워져 있지 않을까요? 이미 벌써 뭐 오랫동안 압수수색도 진행이 안 되고 하면서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기대하는 바는 경호처 직원들이 다 백업 해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전문가들은 백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그 인터페이스가 잘 디자인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네. 비전문가들은 그게 뭐가 뭔지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저게 그 일주일마다 삭제되도록 이렇게 일주 간격으로 삭제되도록 설계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포렌식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경호처를 지키고 싶은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가지고 경호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백업해두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요. 압수수색 등의 내용이 뭐냐보다는 압수수색을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현실은. 왜냐하면 어차피 저런 수사들은 나중에 다 특검으로 수렴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 진짜 검찰이 노력했냐 안 했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잉이다. 분명히 전방위적 압수수색 한 거는 뭐 아크로비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직원들 집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더 열받는 건 이거였어요. 명태균이하고 윤상현이 만난 거. 얘가 지금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명태균 만나러 갔다. 근데 명태균하고 윤상현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명태균이 보석 상태잖아요.
보석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상현 또 지금 공천 개입과 당시 공관위원장이고 명태균이 공천 관련해서 상당히 개입돼 있고 이렇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죠. 얘들이 그 김성태 같은 경우에도 보석 나와가지고 옥상에서 생일 파티하고 관련자들 만나고 명태균 같은 경우에도 윤상현하고 또 김성훈 또 불렀다고 하고 이러면 보석 취소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검찰한테 얘기하고 만났다고 하잖아요 명태균이. 그러니까 명태균도 지금 제대로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도 의심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 명태균이 사건 관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렇죠. 게 그냥 상식이에요. 네네. 근데 오케이. 제 경험만 네. 보더라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국회 보좌관 때 일 때문에 그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내가 누군가하고 그러니까 옛날 직장 동료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 다음날 전화 옵니다. 무슨 이야기 했냐고. 아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사건 네. 관련자들하고 통화를 못하게 하는데 만나러 간다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만나갖고 사건 관련된 이야기 안 했다는 게 거짓말이지. 네. 아니 보석 하면 보석 조건으로도 사건 관련자들과는 이렇게 접촉 못하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한테 얘기해서 아무 문제 없이 뭐 특별한 인간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아닌 것들이 무슨 인간적인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게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윤상현이에요. 네, 네.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 윤상현이가 남영위원장하고 했던 총선 때 공천이 안 되니까 할당을 합니다. 그럼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네. 상황이 와요. 그런 상황에서 윤상현이를 불러들이는 상황. 그 상황에 명태균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그랬잖아. 내가 그 상현이한테 그 공관위원장이니까 상현이한테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김영선을 공천하는 데 있어갖고 윤상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 이 둘을 만나서 술 먹었다고? 예, 사실상 이렇게 됐다면 윤석열의 입김이 없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검찰 쪽도 그렇고 윤상현을 누가 만나게 했겠습니까? 윤석열이 뒤에 있는 거고 윤상현 개인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여기서 공관위원장으로서 공범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본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김성훈지까지 갔어. 근데 김성훈이는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거기를 왜 나갔어? 뭐 또 만난 적도 없다고. 이날 명태균이 그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 기자분들이 김건희랑 아직도 통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통화를 왜 그냥 내가 찾아가면 되지. 내가 마치고 찾아갈게. 아크로스타 찾아가면 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벌써 지금 공천과 관련된 범죄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게 둔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과연 정말 공정하게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는지 의문인 하고 거죠. 있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검찰도 의심스럽지만 저는 명태균 씨가 참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요. 명태균 씨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저 사람 이상하다. 네.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이런 인식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앞으로 자기를 위해서도 국민들한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고 있다. 나는 내가 아는 거 다 쏟아내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향후에 벌어질 특검에서도 그나마 여론에 기대서 호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누가 용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나는 이미 넘어갔다고 봐요. 예를 들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명태균이 최근에 한 말을 보면 오세훈과 홍준표는 잡고 싶어. 예. 근데 김건희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저쪽에서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할 생각인데 그쪽에서 오라 그러면 가요? 이미 넘어갔다고 보고 결국엔 이거는 명태균이 포함해가지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자 형님 6월 3일이 빨리 와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비리 잡범들과 부패 세력들을 하루빨리 척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셨고요. 공감입니다. 구자 형님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셨고요. 제이님 우리 스승님이 분노하셔서 마차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랙 위도우가 되셨군요. 스칼렛 요한슨보다 더 예쁘고 강해 보이십니다. 욕하실 때조차 매력적이십니다. 대법관 10명 십상시 너희들은 이제 우리 스승님한테 죽었다. 저도 아이언맨 복장하고 스승님 뒤로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하셨고요. 뭔가 이거 돌려 까는 거 같아요. 자 범이 오다님까지 고맙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